가만히 더 시작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 파월이 금리 인하를 실시를 하였고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도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후에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나가리가 되면서 또다시 나스닥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제 생각은 어제 비둘기적인 발언 이후에 나스닥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호재 소멸,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나스닥이 또다시 조정장에 들어가거나 그러한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공포지수는 36. 공포지수가 장이 시작되고 업데이트가 되면은 다시 한번 하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익스트림 피어. 우리가 얼마 전에 익스트림 피어에서 다시 한번 또다시 학습을 했잖아요. 익스트림 피어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고통스러울 수는 있으나 그 기간은 그렇게 엄청나게 길지는 않다. 고통을 견디고 초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언제나 매수는 익스트림 피어에서 하는 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그 기간을 또 견디다 보면은 다시 한번 공포지수가 올라오면서 이 구간에서 매수한 게 수익권이 될 수가 있다. 주식을 다소 긴 텀으로 할 필요가 있다. 푸드앤콜 옵션은 아쉽게도 현재 0.65지만 이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61까지 또는 0.62까지 봤으나 아쉽게도 그 구간을 보여주지 못하고 여기서 상승.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초분할 매수를 가동하는 수밖에.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상승 채널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오늘 내리고 있고 여기서 메인 상승 채널에 저항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이긴 합니다. 일봉상.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옴으로써 우리가 예상해봐야 되는 적절한 매수 타이밍은 중앙 이평선. 선을 그어놨잖아요. 파란색 선으로. 이 선을 제가 왜 그었냐? 여기 오면은 매수를 하려고 그어놓은 거예요. 나스닥의 11월에도 제가 이렇게 나스닥의 월봉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놨었어요.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은 그 지점이 요 지점이었다. 월봉의 5월선이었죠. 그 지점에 매수를 했고 매수를 하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내렸지만 결국에는 상승이 왔었잖아요. 똑같습니다. 나스닥의 일봉의 이평선 파란색 선을 그어놨잖아요.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내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올 것이다. 여기서 매수한 것은 초분할 매수로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며 결국에는 기다리다 보면은 다시 한번 수익권으로 올 것이다. 안 오면은 매수 안 하면 되지. 꼭 나를 두고 오를 것만 같아서 매수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진정 매수를 해야 될 때 공포에 사로잡혀서 매수를 못 누를 수가 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이 상승 채널을 나스닥이 이탈을 해서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탈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일목균형표 하단까지 현재 가격으로 마이너스 한 3%까지도 내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탈을 하지 않고 21선 정도는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가는 그림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다시 한번 매수를 가동할 것입니다. 그때가 안 오기를 바라고 있으나 오면은 대응해야지. 전쟁을 걸어오면은 싸워야지. 이 가격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사고 싶었던 최근에 급등을 했었던 중소형주도 매수를 받아보면 되겠습니다. 급등을 했을 땐 사지 말라고 했죠. 적절한 가격이 오지 않으면 사지 말라고 했죠. 중소형주는 워낙에 급등락이 크기 때문에 저점을 잡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저점을 주지 않으면은 원하는 가격이 오지 않으면은 사지 않는다. 테슬라는 그래도 현재 주간장의 나스닥이 하락함에도 양봉으로 지켜주고 있네요. 이 가격으로 지금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445 정도 메인 상승 채널 하단 지켜주고 있고 메인 상승 채널 상단선 지켜주고 있고 단기적인 상승 채널 하단에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오지만 않으면 되겠으나 들어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21선까지도 밀릴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매수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21선이 어쨌든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테슬라에 대한 미련을 좀 못 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테슬라가 이대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일단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버텨보시되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은 추매의 기회가 된다. 엔비디아 현재 엔비디아가 참 문제인데 엔비디아 현재 아마 180달러 요 정도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추매 타이밍은 177달러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121선이 현재 178달러인데 밑꼬리로 이렇게 밑꼬리로 공포를 보여주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21선이 평평해지겠죠. 엔비디아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적절한 매수 타이밍은 싼 가격으로 178달러에서 175달러 요 정도가 오면은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겠다. 반도체는 최고점을 돌파했으나 현재 주간장에서 많이 밀리고 있고 5일선을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어요. 쏙슬의 5일선은 47달러 정도 여기가 이탈하지 않으면은 일단 들고 가보는 거죠. 종가 기준입니다. 현재 주간장에서는
이 메인 상승 채널의 상단선에 버팅기고 있으나 이탈하면은 다시 한번 21선 맞으러 40달러까지 추가적으로 하락이 열리게 된다. 일단은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신규 매수 자리는 아니죠. 쏙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신규 매수 자리가 아니고 어제 50달러를 찍어줬었는데 그때가 단기적인 고점이므로 그때 매도를 했어야 됐다. 저 같은 경우는 쏙슬 평단이 10달러예요. 10달러라서 굳이 그렇게 큰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메타는 201선을 이탈하고 201선 터치. 이때 메타를 절반 매도했었죠. 매도했어야 되는 구간이었어요.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고 다시 주요 지지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절반 수익 실현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잘한 선택이다. 그리고 현재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으나 요 갭라인을 메꿨습니다. 완벽하게 메꿨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메타를 도전해봐야 되는 가격은 당연히 중앙 21선 628달러. 여기서 1차 매수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다. 현재 매수를 하는 것은 조금 이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평선이 살짝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차 매수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하락 채널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상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고 시간이 걸릴 것이다. 메타에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여기서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겠다. 마소는 사요나라. 말씀드렸잖아요. 마소가 이때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마소를 매수할 필요가 없겠다 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상승이 나왔으나 다시 한번 하락. 21선이 하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수는 21선이 방향을 트는 상황을 보여줄 때나 하락의 채널을 옆으로라도 좀 이탈을 해줄 때 요때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내릴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것은 조금 좋지가 않다. 일단은 201선까지는 조금 열려 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소를 매수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그냥 지수 상품을 매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굳이 하방으로 가고 있는 상품을 굳이 이렇게 매수를 하기에는 너무 현재 하방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시드가 모자랄 수가 있다. 넷플릭스는 하방에 채널마저도 이탈했기 때문에 사요나라. 넷플릭스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후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브로드컴은 그래도 실적 기대감이 조금 있어서 버팅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로드컴의 주봉이 볼린저 밴드를 뚫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서 상승한다고 한들 볼린저 밴드 둥둥이네요. 그러면은 굉장히 또 위험해지는 상황 때문에 브로드컴의 실적이 잘 나오면은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악재는 높은 주가이며 호재는 낮은 주가이다. 일단 브로드컴이 선전해 주길 바라고 있으나 실적 발표 후 만약에 상승을 하면은 브로드컴을 매도해야 된다. 현재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솔라엣지는 미리 좀 많이 쳐맞아서 그런지 약간의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증시가 급락을 할 때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 증시가 상승을 할 때 오히려 더 많이 오를 수가 있다. 증시가 급락을 할 때 같이 엄청나게 내리는 종목은 증시가 반등을 해도 나중에 반등을 한다. 솔라엣지가 현재 괜찮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물론 적정 매수가는 요 메인 상승의 채널 하단인 한 28달러까지도 보고 있으나 안 주고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까지 오면은 저는 솔라이츠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추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 밖에 오클로, 빅베어 AI, 아이온큐, 언유주얼 머신즈 등등 중소형주의 각 섹터 대장들은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이럴 때는 매수하라는 게 아니죠. 이미 여기서 매수한 자들의 즐기는 구간이었고 이럴 때는 매수를 하지 말라고 했죠. 현재 다시 한번 하락이 오면은 좋은 매수 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매수자들이 도망치는 구간에서 우리는 입성을 한다. 좀 더 가벼워져야 오를 수가 있으니까. 대응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 지수의 중앙 이평선 그때 우리는 매수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코어위브는 어제 프리장에서 매도를 했어요. 멤버십 회원들께 말씀드렸고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고 어제 매도는 잘한 것 같습니다. 코어위브는 다시 한번 내려서 좀 보수적으로 77달러에서 한 78달러가 되면은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재입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테더의 도미넌스가 다시 이 채널로 들어와주면 안 되는데 또 상승 채널로 들어와줬네요. 코인은 진짜 그냥 변동성만 클 뿐이지 조금 맘 편하게 들고 가기는 진짜 힘든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희망회로는 아닌데 그냥 차트적으로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테더의 도미넌스와 일단 코인의 방향은 반비례죠. 테더의 도미넌스가 중앙 이평선을 살짝 아래로 틀었다. 25년 10월 테더의 도미넌스가 상승을 시작하고 코인 시즌이 끝난 이 지점을 기준으로 계속 테더의 도미넌스가 오르고 코인은 하락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앙 이평선이 하방으로 이렇게 튼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하방으로 틀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오르더라도 저항을 좀 받고 파란색이 저항이죠. 저항을 받고 내리면은 개인적으로는 어쩌면은 코인의 마지막 랠리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있어요. 코인의 시즌 종료는 맞아요. 그런데 오른쪽 어깨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은 뭐 강하게 비중을 늘리진 않더라도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의 가능성은 있다. 일단은 코인에 물려 있다고 하면은 코인 관련주가 수익권이 오면은 또는 본전권이 오면은 매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중앙 21선을 미세하게 돌려줬다. 그리고 리터치를 현재 하고 있어요. 지지라인은 88K, 여기를 이탈하면은 또다시 전저점 이탈을 하게 될 것이니까 88K를 지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점, 고점, 고점, 고점. 현재는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차트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88K를 이탈하면은 이 전저점을 훼손하는 그림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79K까지 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비트코인의 세력이 헤드앤숄더의 오른쪽 어깨를 만들지도 않고 하락장으로의 진입을 확정을 짓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88K를 이탈하겠죠. 그러면은 뭐 말씀드리기 힘든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제가 비트코인도 오랜 기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헤드앤숄더를 만들지 않고 하락장이 됐던 적이 없거든요. 헤드앤숄더가 여긴가?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헤드앤숄더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사요나라가 되는 게 맞는 그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어제 크게 올랐으나 역시나 이더리움 엄청난 무빙이에요. 저점, 고점, 고점.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더리움의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자리는 200일선 3,500달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메타의 경우에도 봤잖아요. 메타도 하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200일선 이탈 후 200일선 리터치 후에 하락. 그러면은 비슷한 개 같은 종목인 이더리움도 200일선 이탈했으면은 200일선 리터치하고 다시 한번 뭐 좀 하락을 하고 방향을 상방으로 다시 갈지 하방으로 다시 갈지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200일선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패턴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이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다. 이때도 똑같아요. 맨날 차트는 모양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무빙은 비슷해요. 여기서도 잘 나가다가 200일선 이탈하고 크게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200일선을 터치를 하고 다시 한번 하락, 그리고 방향을 뭐 결정하겠죠. 도의적으로 200일선은 좀 터치를 하고 무너지든지 뭐 말든지 하겠다. 오늘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3,000달러 지지를 해주는지 봐야겠죠. 3,000달러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반등의 채널을 이탈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려오고 있는 하락의 상단선까지 만나러 가게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공포를 이겨내고 이더리움을 사셨던 분들은 이 하락의 채널, 단기 반등의 채널 하단 3,000달러를 지지하는지 보셔야겠죠. 오늘의 일정은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있고요.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현재 극도로 좋지 않아진 나스닥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살려내더라도 또다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차트. 그러니까 항상 매수는 공포의 구간이고 매도는 환호가 나오는 구간이다. 주식에서 호재는 낮은 가격이고 악재는 높은 가격이다. 오늘의 일정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일단 금리 인하가 됐기 때문에 신규 실업수당이 뭐 그다지 오늘장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독자방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저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고수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이 험난한 주식시장을 같이 한번 헤쳐나가 보도록 하시죠.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 일단은 오늘장 또는 내일장도 좋게 보고 있진 않지만 하지만 포기는 하지 않는다. 여러분 손절을 하더라도 쳐내릴 때 패닉셀로 손절을 하진 마세요. 더 낮은 가격에 손절을 하더라도 오를 때 손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것은 원투데이 할 게 아니라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대다수와 똑같이 쳐내릴 때 손절을 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결국에는 이 주식은 대다수가 돈을 벌진 못해요. 소수만 돈을 법니다. 그 소수가 하는 행동을, 그 습관을 닮아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